사회초년생이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재무 상담을 받고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은 힘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지만 취업 시즌입니다.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은 어떤 것을 첫 월급 기념으로 선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은 청년인데 이제 몸과 머리는 중년이 된 듯합니다. 빨간 내복을 어머니께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월급을 받으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해야 하고, 이성 친구가 있다면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축 혹은 투자 계획을 세우는 사회 초년생이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재무 상담을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정말 낭패입니다. 그것도 저축성 보험이라 설명을 듣고 가입하면 한숨이 납니다. 심지어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네, 안됩니다. 단호하게 안됩니다. 저축이나 투자 상품으로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정말로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취업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1세라고 합니다. 취업 연령의 마지노선은 남성은 33.5세, 여성은 31.3세라고 합니다. 빨라야 20대 후반, 늦으면 30대 초반에 취업을 한다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4세, 여성은 30.6세입니다. 이런 통계를 종합하면 취업 후 짧으면 3년 정도, 길어도 5에서 6년 정도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보금자리, 집이 필요하죠. 집만 있으면 되나요? 현관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될까요? 가정과 가구 등이 필요하죠. 결혼하면 들어가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다른 것 하나까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취업 후 3년에서 6년 정도 돈을 모은다고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종신보험입니까? 종신보험의 가입 목적은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낮죠. 사실 60대 중반까지 자연사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 적립금은 불어나게 되죠. 보험료를 내는 시기와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납입했던 돈, 즉 보험료의 대부분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둔 돈은 종신보험의 주요 목적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저축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니죠. 하지만 일부 보험사나 설계사는 부수 목적을 더 강조해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종신보험은 투자 혹은 저축하기 위한 상품이며, 부수적으로 만약의 경우 사망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축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사망보장도 가입하는 시기죠. 게다가 종신보험의 이율이 은행 적금보다 1%포인트 높다고 강조합니다. 또 은행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를 적용하는 반면, 종신보험은 원금은 물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를 적용해서 돈이 더 빨리 불어난다고 설득합니다. 종신보험은 보험이라는 겁니다. 주요 목적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뗍니다. 참고로 은행도 사업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하는 돈에서 떼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높죠. 이 차이로 은행은 돈을 벌게 됩니다. 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가입자가 내는 돈에서 사업비를 떼니 예적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입 후 약 20년 가까이 원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 한 종신보험을 보죠. 40세 남성의 가입 30년 시점, 즉 70세가 될 때 해지환급금은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조금 복잡한 상품이네요. 생애 설계 자금을 준다네요. 생애 설계 자금은 누가 주나요? 과거의 가입자, 본인이 미래의 가입자인 나에게 주는 겁니다. 보험사는 그냥 돈을 잠시 맡아둘 뿐입니다. 즉 생애 자금을 지급한다는 구조를 짠 것은 종신보험으로 저축 기능이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신보험은 은행 적금보다 적립금이 많아지는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추가 납입 등을 해야 하는 세부 조건이 붙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상품 가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종신보험이 정말 적금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편적으로 강조할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은 살면서 가장 비싼 두 가지 재화를 구입해야 합니다. 집과 차죠. 물론 일정 부분 대출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대출로 살 수는 없죠. 반드시 돈을 모으긴 모아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 그리고 설계사는 종신보험에 쌓아둔 적립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약관 대출로 급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관 대출은 공짜인가요? 대출 이자 안 붙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 담보대출에 가산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어차피 돈을 쓸 걸 알고 있다면 왜 내 돈을 쓰는데 보험사에 이자를 내가면서 써야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보험은, 그리고 특히 종신보험은 돈을 모으기 위해, 즉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죠. 또 일부 설계사는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보험은 강제 저축의 기능이 있다. 강제성이 있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제 저축 기능을 풀어서 얘기하면 해지하면 손해이니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와 동의합니다. 보험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죠. 그쵸? 사회초년생은 유동성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유동성이 필요할까요? 네,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유동성이 막힙니다. 집이나 차를 사려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완납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조기에 해지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보고 해지하면 그때부터 보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저 김보검은 미혼이라면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종신보험에 가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 가입의 주 목적은 내가 아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굳이 미혼의 유동성에 제약을 걸면서까지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본인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종신보험으로 저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짜 최악은 미혼인데 저해지 환급형으로 종신보험에 고액 가입하는 겁니다. 최악입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납입기간은 통상 20년입니다. 사회초년생 30살에 가입하면 50세가 될 때까지는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유동성을 정말 크게 해칩니다. 약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그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월 30만원 정도를 20년 동안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하지 않으면 냈던 돈을 활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금수저이거나 연봉이 많은 좋은 회사에 다닌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해지 환급형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진짜 정말로 최악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